자, 2026년 3월 16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120달러입니다. 지난주 시장 전체를 뒤흔든 숫자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불확실성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런 유가 충격이 만들어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에 대한 공포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이번 주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망을 제대로 하려면요. 일단 지난주 시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가지 핵심 요인부터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또 중앙은행들의 결정, 마지막으로 기술주 관련 주요 이벤트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지난 한 주 시장을 움직였던 네 가지 핵심 요인들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중동 분쟁이었죠. 주 초에 이란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유가가 장중에 120달러를 돌파했고요. 주 후반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결정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한 한 주였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 위기 공포가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대로 이어진 건데요. 좀 자세히 보면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둔화되는 기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4분기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낮은 거의 쇼크 수준의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를 수 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림자가 아주 짙어진 거죠. 이렇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니까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수면 아래에 있던 리스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대형 사모펀드들이 투자자들 돈 못 빼가게 환매를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이 AI 기술이 발전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관련 대출 한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안 보이던 곳에서부터 신용경색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워싱턴의 정치 리스크까지 덮친 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무역 압박은 글로벌 공급망 우려를 키웠고요. 또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은 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마저 흔들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번 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문을 닫은 후에 일이 터졌죠.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 하르그 섬을 공습한 겁니다. 이걸로 긴장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에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이 호르무즈 해협이 오랫동안 막히게 되면 유가는 지난주 고점이었던 120달러를 그냥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유가만 오르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계 경제 전체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유가와 함께 움직이는 에너지 섹터의 흐름, 그리고 반대로 고유가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재 섹터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핵심 테마, 바로 연준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 48시간 안에 미국, 영국,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세계 4대 중앙은행이 줄줄이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 연준이겠죠. 금리 자체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인데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유가 급등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줄일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인 거죠. 다른 중앙은행들은 또 상황이 저마다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일본은 반대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더 높여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 중앙은행들의 방향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기술주 섹터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주 기술주 섹터의 가장 큰 이벤트는 단연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입니다. 시장의 모든 눈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AI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거품 우려가 현실이 될지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은 이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AI 투자 열풍이 계속될 수 있다는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새로운 프로세서의 주요 고객이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기대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변수들도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걸 보면 AI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은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이른바 내마녀의 날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주의 성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버티고 있죠. 과연 이 힘겨루기에서 어느 쪽이 시장을 이끌게 될까요? 네, 오늘 준비한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주 분석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